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텔 정원이 된 황궁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 보여드리는 바로 이 건물이 황궁우가 되겠죠. 현재는 웨스틴 조선 호텔 속에 정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근대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 1894년이라는 해가 정말 격변의 가보년이라고 평가될 만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 촉발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개혁이 추진된 해이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바로 이 청일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가 결국 붕괴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고종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해를 이어서 1895년 을미년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것도 자기의 궁궐 레인 건청궁 안에서 이런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도 바로 그 다음해인 18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궁궐을 버리고 결국 이 불안한 경복궁 생활을 마감하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다음해인 1896년 파천을 하게 돼서 1년을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당시의 고종과 세자의 모습이 되겠고요. 97년 2월에 가서야 경운궁으로 이거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덕수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고종은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니 이 당시에 그러한 절차를 담고 있는 의례가 바로 이 광무원년 9월에 발행이 된 대례의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례의례에서 대한제국의 선포 의궤 속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마련한 대한제국의 국세와 황제의 이 옥세가 여기에 의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련이 새롭게 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고종이 황제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황제의 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직계의 왕들을 다 황제로 추존하게 됩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효명세자의 양자로 입적하는 절차를 통해서 왕실의 계보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 효명세자, 즉 나중에 문조로 추중되는 이 효명세자로부터 그의 아버지 순조, 그의 아버지 정조,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인 장조, 그리고 결국 건국의 태조, 이렇게 5분의 왕을 황제로 이렇게 추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건원능의 묘의 경우도 대한, 태조 고황제 건원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를 세움으로써 결국 대한제국을 이 법통과 정통을 이렇게 세우게 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 장조, 사도세자죠. 정조, 순조, 그리고 문조의 새로운 이렇게 옥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리고 종묘의 이를 모심으로써 대한제국의 시작을, 정식적인 절차를 갖추게 되고, 이제 황제의 복으로 갈아입은 고종 황제가 등극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와 더불어 그 해가 고종이 즉위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새로운 옥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제국이 출범을 하는데 그 상징적 공간이 됐던 곳이 바로 환구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종은 이렇게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즐겨 사진을 찍어서 이를 외교사절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 환구단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절차를 보게 되면 이 환구단의 의궤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환구단을 먼저
이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곳이 지금의 덕수궁, 당시의 경운궁이 되겠고요. 그곳과 마주보는 곳에 노란 동그란 지붕을 갖고 있는 환구단을 만들게 되고, 하늘의 여러 신들을 모시는 황궁우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건물이 황궁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당시에 1897년에 환구단을 건축하고 있던 당시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완성이 된 것이 바로 이렇게 둥근 지붕의 환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환구단은 뭐 하는 공간이냐면 하늘의 제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죠. 이제까지의 우리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를 지내지 못했는데, 이제 황제, 즉 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제를 지내고 그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부속 건물로 만들어졌던 것이 황궁우가 되었으니, 자, 이 사진에서 지금 이곳이 환구단이 되겠고 황궁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즉위를 하게 되었으니, 지금 환구단에서 바라본 대한문이 되겠고요. 저 멀리 여러분들 파천 당시 아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황궁으로 들어가는 정문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환구단에는 여러 신을 모셔놨는데, 즉 황천 상제로부터 태조공황제, 대명지신, 목화토금 수지신, 북두칠성, 28수, 주천성신, 오악지신, 사해지신 등 각종 신을 이곳에 모셨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서남북에 맞춰서 이런 신이들이 모셔지게 되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환구단은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되었고요. 이때 소위 신의병풍이 황궁의 주요 신의를 봉안하는 신좌 뒤에 설치했던 병풍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로 만들어졌던 것이 황궁우가 되겠고요. 이 황궁우 천장에 황룡과 청룡이 이렇게 용수숨 치는 가운데 둥그런 팔각지붕의 형태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곳에 각 방에 맞춰서 신의가 모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천제로서 이곳에서 하늘의 제를 지내고 결국 대한제국이 선포되게 되었었던 바로 중요한 건물이 바로 황궁우가 되겠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바로 대한제국이 출범하게 되었던 이 천재 공간인 환구단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조선 철도호텔이라는 것이 개관되게 되면서 오늘날 바로 이 호텔의 정원에 황궁우가 남게 되어 오늘날까지 결국 호텔 정원처럼 전락하게 된 황궁우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황궁우에 대한 얘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